현장에서 고객을 상담하고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한테 열심히 회사의 서비스를 챙겨준다고 하는데도 계속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 때문에 짜증이 올라옵니다. 펜듈럼에 투입되지 않으려면 상대의 지나친 언행에도 담담해져야 하는 건지요. 화가 나네요. 우린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소위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소위 호구 취급받다가 나만 혼자 복장 터집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감정을 드러내면 진상 취급받기에 딱 좋지요. 가장 힘든 때가 참을 수 없는데 참아야만 하는 경우일 텐데요. 일할 때 종종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장 사표 쓸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침을 꾹 삼키면서 감정을 삭혀야 하는 고된 노동을 해야만 하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폭삭 늙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이런 때는 마인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장면에서는 업무에 합당하게 처신하면 됩니다. 일할 때의 나는 단지 조직의 일원으로 존재합니다. 직원이라는 옷을 입고 맡은 업무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인 것이죠. 고객이 지나친 언행을 했다면 회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만약 그런 게 딱히 주어지지 않았다면 7대3의 법칙을 따라서 처신하는 게 무난합니다. 7대3의 법칙이란 직원의 대략 70%가 대응하는 방식을 따르라는 겁니다. 내 기분이 상한다고 해서 고객에게 분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일 장면에서 내 기분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직에서의 내 역할이 고객의 불만을 한없이 참고 받아줘야 하는 것이라면 그냥 참아야 됩니다. 상대의 언행이 지나치다고 느껴지면 그냥 소리로 걸러 들어서라도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만일 내 역할이 지나친 언행을 하는 고객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역할이라면 비록 내가 직원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쓴소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조직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조직이고 조직 안에서 함께 일하는 일원으로서의 처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서글프다거나 억울하다거나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펜듈럼의 속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펜듈럼은 보이는 조직을 통해 작동하며 모든 조직은 펜듈럼의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조직이라는 펜듈럼 안에서는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에 도움이 되고 펜듈럼의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조직에 알맞게, 펜듈럼에 알맞게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조직 펜듈럼으로부터 내처짐을 당하지 않는 비결이며 나아가 조직 펜듈럼의 인정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싫다면 본심을 드러내고 마음껏 성질을 내도 됩니다. 하지만 그에 뒤따르는 결과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펜듈럼과 맞서 싸워서 이길 묘책과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 현실은 냉혹합니다. 언제나 법칙대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기 이전에 법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옳았지만 오히려 내가 손실을 입을 때가 있고 반대로 분명히 그가 틀렸는데도 오히려 이득을 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그것이 펜듈럼의 세계의 법칙입니다. 조직을 벗어나도 펜듈럼에 휘둘릴 수 있고 조직 안에 있다 하더라도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난다고 해서 성급히 조직을 떠날 생각을 하기보다는 펜듈럼의 속성을 알고 그에 알맞게 대처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언급한 그 고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만을 토로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더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관계 갈등의 이면을 파고들면 늘 쌍방 모두에게서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의사소통 방식이 문제일 수 있고 고객을 대하는 나의 전반적인 처세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 해결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언성을 높이며 감정을 격동시키는 고객일수록 정신줄을 놓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켜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큽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한 의외로 쉽게 무시당한 기분을 느끼는 약한 자아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트랜서핑 원리로 말하자면 내적 중요성이 높아져 있는 유형이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잘 받아주기만 해도 화가 사그라듭니다. 먼저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는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죠.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알아서 충분히 챙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잠잠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프레일링 기법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여줌으로써 그의 내적 중요성을 채워주고 균형력을 되찾는 기술입니다. 이런 법칙을 모르면 먼저 내가 고개를 숙이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다른 국면의 싸움으로 비화되곤 하죠. 심리학적으로는 프레일링 기법과 유사한 기법이 바로 공감대화 기법입니다. 프레일링이든 공감대화든 모두 어느 정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받아주는 게 능사가 아닌 그런 고객도 있죠.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상습적인 불만 고객입니다. 그런 경우는 또 다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냥 놔두면 조직이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조직 차원에서도 방관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펜듈럼을 건드려서 싸우려 드는 이에게 펜듈럼은 가만히 있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해당 조직이 알아서 할 일이니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 볼 때도 고객을 힘들게 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관건은 그 직원도 조직 펜듈럼에 속해 있으며 그 조직 펜듈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의 일원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겁니다. 개인과 싸우지 마십시오. 개인과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은 소모전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배후에 있는 펜듈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타고난 강한 멘탈의 소유자가 아니고서야 현장에서 힘들게 하는 고객들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불평, 불만이나 공격적 언행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느끼면 그 일을 버텨내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맡은 역할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할 때의 역할과 일을 끝낸 뒤에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의 나를 구분하고 빨리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조직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나서 퇴근할 때는 출입문을 나설 때 손으로 몸을 탈탈 털고 나오는 것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내 역할을 벗어낸다고 상상하고요. 몸을 터는 흉내 내기가 어색하다면 양쪽 어깨라도 툭툭 치는 방식으로 스스로 약속한 신호를 줌으로써 기분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의 배우가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여겨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일대로 일에 걸맞게 하고 업무 장면을 벗어나면 오롯이 나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